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법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을 좀 보고요. 우리 그 요약집은 68페이지가 되겠어요. 요약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기출 포인트 29요. 68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있죠. 그건 얼마 만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사업장의 적용 변경 탈퇴 신고가 있죠. 우리가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자격의 취득 시기 등이 있습니다. 자격의 취득 시기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에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그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득 시기가 있고 상실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실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원칙이 다음날인데 우리는 다음날을 웹니다. 그 섞여 있어서 이사 다음날이었는데 여기는 이사국 다음날이에요. 국내를 떠난. 그러니까 잃은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내에 거주한 날에 우리가 이제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이득의 징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제일 아래를 보시면요. 1항을 봐보세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의 비용을 받은 유효기간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좀 개정이 됐던 걸 또 보시면 그 위에로 하나 올라가서 보시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4분직에 종사하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보시면 2항을 보시면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과 같다. 일반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부양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전에 이제 4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이제 20세 이렇게 주관식으로. 그래서 40세였던 거를 20, 20 가로 넣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해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보험 요율이 있고요. 보험 요율은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개정되면서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를 보시면 1항을 보시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 요율은 1000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1000분의 80 이거를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은 우리가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수긍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죠. 그래서 심사평가원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180일이 지나면 우리가 제기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심판 청구죠. 심판 청구.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죠. 재심을. 그래서 건강보험 분쟁 조정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의 보존기간은 우리가 3년이죠. 네, 3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로 와서 79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46번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67페이지나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봤던 내용인데 거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장가입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다 해당되네요.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인데 형제의 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번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용보험이 3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틀려져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그래서 수급권자가 된 날에 건강보험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을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인 가입자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우리가 그 면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려 있어요. 면제하지 않아요. 4번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자의 취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가입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 가후 납부한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돌려받은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아니라 아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우리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살펴봤고요. 우리가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90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시설 관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9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1번을 보시면 사업 주체로부터 예치받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유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할 시기, 그 반환 비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은 우리가 2년이 있고 우리가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2년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15%에 해당되죠. 3년은 어떻게 돼요? 3년은 가장 많아요. 그래서 40%가 되죠. 5년은 어떻게 돼요? 5년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돼요? 우리가 25%가 되죠. 10년은 얼마가 되나요? 10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10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그 4번이 10년에 대해서 틀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15%라고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이게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년, 3년, 5년, 10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암기하기가 힘들면 여기를 같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2년이잖아요. 2년은 조금 2년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거는 15%, 2년보다 적게. 3년은 가장 많아요.
많다 보니까 3 다음에는 4. 그래서 40%가 되고요. 사용 검사율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는 5년은 5자가 25%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25%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10년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2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인은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인 등의 직접 보수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억을 보시면요. 사용 검사율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몇 %였어요? 15%. 그러니까 15%니까 역으로 쳐져가면 15%의 2년. 그리고 사용 검사율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그 아래 3년이 나와 있으니까 위는 2년이겠죠? 3년이 경과한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은 100의 40%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2년, 그리고 니은에는 40%. 그래서 2하고 40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요.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건 볼 것도 없죠. 뭐. 입주자 대표인은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검사율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3년은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많으면 숫자가 많은 걸로 가서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40에 해당되고, 사용검사율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은 100분의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4번부터요. 4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번부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빨리 볼게요. 다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나머지과 다른 것 이렇게 묻고 있어요. 1번은 대지조정공사 중 온벽공사, 토목 온벽공사는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우리가 2, 3, 4, 5개 급수, 나머지, 저수조 물탱크 공사, 위생기구 설비공사, 창호공사 중 창호철물공사, 소방시설공사, 이거는 3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다 될 거예요. 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럼 이거는 철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철철은 5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가스설비공사, 저장시설공사, 목공사, 수장 목공사는 다 3년이네요. 그래서 5년짜리는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이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 그랬어요. 대지공사 다 5년이죠. 토목공사, 그 다음에 5개 급수 위생관리공사 중 저수조, 물탱크 공사, 그것도 우리가 이제 대지조성공사가 우리가 5년, 그리고 나머지는 다 3년이네요. 그 다음에 급수 위생시설공사 3년이고요. 창호공사 3년, 소방시설공사 3년이에요. 7번을 보시면요. 시설공사가 나머지 하나 다른 것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방시설공사 중 자동화재 탐재 시설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이제
급수 이생시설공사, 이생설비공사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3년짜리가 가장 많았잖아요. 40%였잖아요. 거의 다 3년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 3년은 기억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모르는 건 3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조적공사라든지, 우리가 철철이라든지, 지방공사, 이런 것은 다 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적공사 나왔어요. 3번에 5년이고, 나머지는 전기, 수변전 전기 설비공사 3년, 그리고 가스, 소화설비공사 3년, 그래서 5년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른 거가 틀리죠. 그리고 8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으로 가장 긴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장 긴 거 하면 한번 보면 되죠. 5개 급수 위생 관련 공사 중에서 5개 급수 관련 공사, 이거 3년이죠.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이거 3년이고요. 3번 보시면 우리가 지방, 그래서 지붕공사죠.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난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보온공사, 이거 3년이고요. 급배수 이성 설비공사 중에 배수 통기 설비공사, 이거 3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 가장 기네요. 그래서 5년 지붕공사 중에서 지붕공사, 그래서 5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중에서 자동화 설비공사 2년이네요. 3년인데 2년으로 되어 있어서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옳지 않은 거 바로 넣었네요. 홈네트워크, 이거 3년이죠.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 3년이에요. 단열공사 3년, 접주공사 3년. 그래서 3년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요약집에 제가 또 넣어놓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약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집에다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하자의 조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 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네, 맞네요. 공동주택 하자보수 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틀렸어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부에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도 입주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4번을 보시면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인은 하자보수 사용내역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서 신고에 하자보수 보증금의 애치 증서, 사본 및 하자보수 보증금의 세부사항, 또 그리고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11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으며 하자보수 청구는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자보수의 보수의 청구가 있는데 이 청구는 우리가 전용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용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이렇게 입주자가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입대기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이는 입주자가 하는 것이죠. 입주자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정답이 됐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입주자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관리 주체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임차인도 청구를 할 수 있죠. 분양을 앞둔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을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래서 통신 및 방제 설비공사 중 자동화 탐지 시설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이고 지붕공사 중 지붕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오지방이었죠. 오지방 철철. 그래서 5년이 맞습니다. 1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성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기성 계획은 200세대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수립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 장기성 계획은 우리가 그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수립을 해야 됩니다. 200세대에도.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400세대의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 맞아요. 4번을 보시면요. 사업주체는 장기성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이주자 대표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입주자 가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우리가 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입대일이라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성 계획이요. 계획에 우리가 조정이 있죠. 조정. 이 조정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조정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3년이 되면 우리가 검토를 먼저 해야 돼요. 검토. 그리고 검토해서 이거는 잘못됐네. 그러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검토를 해봤더니 뭐 이 잘못된 게 없어. 그럼 조정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3년 전 3년 도래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주자, 이거는 입주자 등이 안 들어가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입주자 과반수, 과반수 서면 동의죠. 그 서면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계획은 어떻게? 안전계획은 어떻게 했죠? 3년에 우리가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죠. 3년이 지나면 3년 전에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입대의 의결을 얻어서 입대의 과반수가 조정을 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이 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을 보시면요. 12번 봤고요. 13번도 봤네요. 그래서 13번에는 4번이 정답이에요. 넘어가서 보시면요. 14번을 보세요. 14번이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성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가스 설비의 배관 공사가 있네요. 이거는 20년이에요. 수화 설비의 급수
수전 공사 15년, 그리고 난방설비, 난방관, PVC관, 공사가 있죠. 이거 25년이고요. 수선주기가 동일한 거를 고르라는 거죠. 부대 5개 부대시설 및 5개 복리시설의 현관 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공사죠? 요거 15년. 15년이 아까도 나왔네요. 니은번. 그래서 니은번하고 니을번이 15년으로 같아요. 그러면 니은번을 한번 보세요. 급수설비의 유량계 공사. 이거 8년인데, 그러면 같은 것은 니은, 니을.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 공급 면적이 200제곱몇방미터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선 충당금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월간 월별 우리가 장기선 충당금을 이렇게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월간 세대별 장기선 충당금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장수세가 얼마냐? 그럼 우리가 뒤에다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세대별 우리가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세대별 장수세, 그래서 그래 주택 공급 면적이에요. 그리고 총 12년이요. 총 12년인데 그럼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아파트의 공급 면적이 200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아파트의 세대 주거 공급 면적이 200제곱 몇방미터라는 거야. 그럼 200을 넣고, 그 다음에 총 세대수, 총 400세대예요. 400세대면 이 400세대가 400세대 공급 면적이 100, 그리고 200세대, 그리고 200제곱 몇방미터가 200세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 면적이 얼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총 공급 면적이 600제곱 몇방미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200제곱 몇방미터잖아요. 이거 총 600만 제곱 몇방미터네요. 6만 제곱 몇방미터. 그러니까 장수 계획 기간 중에 연간 수선비래요. 그러면 연간 수선비가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200만 원인데 이거 장기수선 계획 기간에 수선비 총액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 기간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 기간이 얼마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1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10년을 총액이니까 10년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몇 달 제곱이 이렇게 해서 상쇄되죠? 그러면 이제 곱하면 이게 총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2만이 나와요. 2만. 그래서 2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여기가 10년이니까 여기도 연이 있잖아요. 여기도 10년을 넣어야 되네.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조건의 공동주택에서 공급 면적이 80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을 구하시오. 내내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이 뭐 얼마로 나와 있나요? 저기 보면은 우리가 1억 6,200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여기가 1억 6,2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몇 년이냐 그랬더니 20년이네요. 여기가 1억 6,200만 원이죠. 곱하기 20년이라고 그랬죠. 20년. 그리고 총 얼마인가요? 총 면적이 두 번째 나와 있죠. 36,000 제곱몇방미터. 그래서 여기가 36,000 제곱 몇방미터예요. 그리고 12년이고 연이 총 얼마래요? 20년이죠. 20년. 그래서 뭐 20년 이렇게 약분이 이렇게 돼버리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를 안 적었네. 그럼 거기가 우리가 이제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이니까 거기가 80이네요.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이 80. 그래서 80을 넣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3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3만. 그래서 정답이 3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넣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뭐 하나만 틀리면 틀려지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17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장기수송 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무엇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송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럼 입주자 대표이네요. 입주자 대표인은 관리주체와 장기수송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송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해야 하고 3년이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마다 검토하고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3년마다 검토하고 3년 전에 할 경우는 입주자 과반수 서명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3년마다 검토하고 3년마다 또 조정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